네. 이게 세 번째 주제였죠. 우리 그 탐구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활동지에서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사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였죠.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중단원이죠.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글의 결론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라 그랬는데 간단하죠. 요거는 양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현상도 자연과 동일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면 된다. 왜? 이거 주관과 편견을 배제할 수 있으니까. 수치와 데이터로 변환하면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적은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거고. 그래서 미래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니까 양적 연구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의견을 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로 이야기한 게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특수한 세상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이 진짜 법칙 발견에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 이런 의문을 좀 많이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특수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보편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다수가 그렇다면 그 다수가 어떻게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수치화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수의 반응. 다수의 반응이라면 이것이 미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민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연구의 사례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했던 것은 그렇죠. 성별에 따른 사회적 고정관념이 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표본을 일단 뽑아가지고 이걸 측정하려고 직장의 시과 가족 행사 요 두 가지의 조작적 정의를 했던 거죠.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높다 낮다로 설정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해보는 것은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그쵸? 여러 단계가 있었죠. 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 개념을 일단 만들었죠.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라는 게 이것도 추상적이니까 설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직장의식이라고 생각하자.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행사라고 생각하자. 양립 중시 정도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보자.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구체적으로 또 나오진 않았죠. 뭐 어떻게 답변하는 게 일가족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은 건지에 대한 언급은 일단 요거만으로는 없습니다.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조작적 정의는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해야지 연구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 이 표를 한번 분석해 봐라.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나왔던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였습니까? 성별하고 추가적으로 더 생각했죠. 세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지 않습니까? 섞어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성별은 성별대로 세대는 세대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별에 따라 가지고 이 답변이 다른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별은 이게 여성이고 이게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전체는 이게 4개 다 더하면 되고 남성 전체는 이거 4개 다 더하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높은 반응, 낮은 반응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성 요거 다 4개 더한 다음에 높은 거의 비율, 남성 다 더한 다음에 이게 높은 거의 비율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또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요거. 중장년층은 이거. 4개가 되겠죠. 그 중에 높다라고 답변한, 낮다라고 답변한 사람의
카운트 해서 비율로 따져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판별하기를 성별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나지 않았고 차라리 세대에서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높다의 비중이 높더라. 세대에서 그랬죠.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높다의 비중이 높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끄집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핵심은 아니고요. 이 연구 방법을 이 주제를 요거를 이제 알아냈는데 이 방법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로 이야기했던 게 이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녀 비율이 1대1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연구할 때 이제 표본을 전체 직장인의 비율하고 같이 이제 만들었죠. 전체 직장인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중장년이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표본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이야기했습니까? 적절했느냐? 조작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조작적 정의가 잘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직장인식으로 가정을 가족 행사로 조작적 정의를 해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이거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했단 말이지? 그거 잘 됐을까? 이런 고민들 그런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외의 변수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청년이 처한 특성, 중장년이 사회적으로 처한 특성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여성이 처한 특성과 남성이 처한 특성이 좀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답변자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답변자가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 해석하는 방식이 답변자의 해석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이제 똑같은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서는 그냥 이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요걸 물어보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 질문 자체가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조작적 정의가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도 비슷한 패턴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설을 한번 설정해봐라. AB 관계로 한번 설정해봐라 그거였습니다. 잘했습니다. 독립변수는 뭐죠?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양부의 범죄 경력이 되든 생부의 범죄 경력이 되든 섞어버리든 상관없죠. 종속변수는 양자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되겠지. 그죠? 양부의 범죄 경력이 있으면 양자의 범죄 경력의 확률이 높을 거다. 생부의 범죄 경력이 있다면 양자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양부의 범죄 경력보다 생부의 범죄 경력이 자식의 범죄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변수가 하나씩이면 되는 거죠.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고 그런 다음 자료를 분석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애들은 얘들 아닙니까? 그죠? 양부의 범죄 경력이 있는 애들은 얘들이죠. 그치? 생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애들은 얘들이고 생부의 범죄 경력이 있는 애들은 얘들이죠. 그리고 범죄자가 된 애들은 얘들이고 그래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죠. 이건 본질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쭉 해보니까 생부 쪽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결과를 얻었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냐 또 물어봤습니다. 뭐 이게 오류는 없느냐 해서 참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걸 못 찾아내가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적한 게 혈족의 범위가 좁다는 이야기죠. 왜 아버지한테 한정해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엄마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이외의 성장 과정의 변수라는 것이 누구의 자식이냐, 요거로만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범죄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잘 지적했죠. 범죄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아주 중한 범죄도 있고 경미한 범죄도 있는데, 그리고 또 성장 과정에서 얘는 또 뭐 이미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살아있는 조건이라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안 했다가도 범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쵸. 조작적 정의, 그리고 변수, 그리고 표본. 표본이 너무 작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근데 처음에는 뭐 의미 있다면서 막 이야기하던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함이 많다라고 결론을 내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결함이 많은 연구죠. 그렇죠? 결함이 많은 연구. 표본도 그렇고, 조작적 정의도 그렇고, 변수를 통제하지, 그 외의 변수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것도 그렇고, 자료가 좀 다양했다면 또 좋은 그런 연구가 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제는, 요거는 자살을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지 않습니까? 앞에 거 우리 쭉 둘러봤단 말이지.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어떤 데서 양적 연구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우리 앞에서 본 게 뭐였습니까? 표본에서 문제가 생기죠. 표본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연구를 할 때. 그리고 또 뭐 조작적 정의 이거죠. 조작적 정의 제대로 했느냐? 조작적 정의에 결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변수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아이고. 변수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거 중요하죠. 변수에 대한 고려. 그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게 가설 자체도 중요하겠지. 가설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함정을 다 피해갔으니까 이렇게 했죠. 여기 다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찾아냈습니다. 그쵸. 뭐 이게 자료의 양도 많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변수도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막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의 깊이도 있죠. 그리고 좀 이게 그런 거지. 이게 앞에서 봤잖아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거. 출발은 이거죠.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하냐 이걸 캐치하는 거. 이것도 참 그렇죠. 예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이건 꼼꼼히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이런 요소들이 어디에 이제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주제는 여기까지.